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연휴에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쭉 휴가라서 계속 즐거운 시간 지내고 있는 중입니까?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그리고 복싱데이가 지나갔습니다. 보름 전만 하여도 연휴 동안에 날씨가 그나마 괜찮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지만 연휴가 다가오면서 날씨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보로 바뀌더니 퀸슬랜드,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일부 지역에 강풍이 불어닥치고 폭우가 내리면서 최악으로는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퀸슬랜드에서는 성탄절 저녁부터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망자 중에는 브리스번의 록데일 지역에서 늘어난 물살에 휩쓸려 사망한 9살짜리 여자아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탄절 저녁 시간 우박까지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닥친 골드코스트에서는 59세 여성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강풍으로 골드코스트 곳곳에 나무가 쓰러졌고 송전선 500군데 이상이 손상을 입어서 한때 12만여 가구가 정전되기도 하였습니다. 복구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에 있던 보트 한 대도 좌초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국은 어제도 계속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어제 날이 어두워지면서 중단하였었고 오늘 아침 다시 수색을 재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총 11명이 승선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보트는 성탄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깁슬랜드 지역에 있는 한 캠핑장에서 갑작스런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으로 여겨지는 한 여성이 어제 오후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캠핑장에서는 주차된 차량 몇 대도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기도 했는데 이때 차량으로 대피했던 캠핑객들도 일부 함께 떠내려가는 일이 있었지만 하류에 있던 다리에서 대부분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전날에는 바로 옆 지역에서 한 남성이 넘어진 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주 중앙에 있는 엘모 지역은 홍수로 인해서 정수시설에 있는 수조에 정수되지 않은 물이 혼합되면서 보건부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음식물 준비하거나 설거지하는 용도 쓰지도 말고 목욕, 샤워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는 시드니도 그렇고 주의 동남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피해가 지금까지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있는 일라와라 지역에는 한때 시간당 126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였답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즈주 내륙 지역인 그랜펠 쪽에는 우박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는데 뉴사우스웨일즈 당국은 오늘도 주 전체 지역에서 각종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구조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 일이 아니라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잠깐씩은 괜찮기도 하였고 땅덩이가 또 큰 만큼 어떤 곳은 딱히 비가 내리지 않은 곳도 있기는 있답니다.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시드니의 해안가 쪽, 특히 배낭여행객이 많은 시드니 남부 지역에 있는 브론테 비치, 여기는 제가 시드니 살 때 자주 갔던 곳인데 인근의 본다이 비치나 쿠지 비치보다 여행객 숫자가 적고 근데 아담하고 이쁘게 생겨서 제가 자주 갔었습니다. 여튼 여기에 한 약 10,000명이 모여서 성탄을 축하하는 파티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타 모자를 쓰고 오고 또 붉은색 수영복을 골라서 입고 모여서 되게 멋있었다고 합니다. 장관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파티를 다 했는데 파티가 끝난 그 다음날 복싱데이 공휴일 맞이해서 동네 바닷가 찾아간 동네 주민들은 즐겁을 하고 말았답니다. 이런 파티야 매년 있는 거니까 크게 놀랄 일은 아닌데 파티 후에 버려진 쓰레기로 바닷가 주변이 완전 개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찰은 지역 주민들에게 비치 방문할 때 깨어진 유리조각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였고 카운슬 시장은 파티의 마지막을 이렇게 쓰레기 파티로 마무리한 사람들에게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카운슬에서는 인원을 동원하여서 어제 하루 종일 쓰레기를 수거하였지만 아직도 원래의 이쁜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면서 앞으로 브론테 비치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는 입장권을 발행하여서 인원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안에 있을 12월 31일에는 아예 음주 금지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 예고하였습니다. 고기 구워 먹는 놈은 없었나 봅니다. 저기다가 뭐 저 사람 많은데 여기저기 삼겹살까지 구워댔으면 진짜 볼만했겠습니다. 멜번에서는 성탄절도 그렇지만 12월 31일 저녁 6시부터 한 해 넘어가서 2024년 1월 1일 아침 6시까지는 모든 대중교통이 무료입니다. 혹시 모르고 마이키 카드 이렇게 스캔하여도 요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빅토리아주는 가끔 이렇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병 주고 약 준다고 약 주고 병 주는다고 2024년 1월 1일 아침 6시부터 빅토리아주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인상됩니다. 6개월 전에 한번 인상한 요금을 한 번 더 또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번 인상폭은 지난 9월까지 연간 물가 상승률 5.4%보다 더 큰 6%입니다. 지난 7월 1일 주중 하루 이용 요금이 9불 20에서 10불로 대폭 인상됐었는데 이번에 10불에서 10불 60센트로 인상되고 컨세션은 5불 30센트가 됩니다. 7월 1일 당시 요금 인상할 때 주정부는 2023년 1월에 한번 올릴 거를 물가가 올라서 다들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때 안 올리고 쉬어갔고, 그래서 6개월 미뤘다가 7월 1일 당시에 한번 올린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은 하였는데, 그러면서 티도 참 많이 냈습니다. 이번에는 요금 인상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아직까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미리 올린다는 말도 딱히 없었고 슬그머니 올리는 것인데,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된 것도 어떤 사람들이 버스나 트램에 미리 부착된 요금 안내표 그런 거를 사진 찍어다가 트위터나 뭐나 이래 올리면서 보도가 된 것이고, 이래도 되나 참 이상한데 뭐 하여튼 설명이 뭐 당연히 없습니다. 뻔하죠. 그냥 돈 없어서 그런 거지 뭐. 돈 없어서 요금 올린다고 하면 왜 돈이 없냐 이러고 따지고 물을 거고, 그렇게 되면 뭐 딱히 할 변명도 없으니까 그냥 뭐 슬그머니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P자를 단 차량이 휴대전화에 있는 구글 맵을 이용하여서 차를 운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될까 안 될까?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지난 2022년도 5월 저녁 시간에 헤드라이트를 소등한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잡힌 초보 운전자 P플레이터가 마침 거치대에 전화기를 두고 지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발되면서 이에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법으로는 L자나 P자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운전자는 이에 불복하여서 이거를 지난 4월에 재판으로 끌고 갔는데, 자신은 전화를 걸 목적의 전화기는 따로 가방에 있었고 적발 당시 켜져 있었던 그 전화기는 순수하게 GPS 내비게이션 기능으로만 사용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그 전화기에 심카드도 꽂혀있지 않았으니까 전화기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의 항변이 적절하다 판단하여서 무죄를 선고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공공검사가 이를 상급법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판사는 심카드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휴대전화로의 기능은 상실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운전자가 다른 방식으로 소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운전 중에 운전자 시야가 전화기로 향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법 취지를 위반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봤습니다. 또한 심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단속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 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이 적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단속에 걸렸던 운전자는 벌금뿐 아니라 법적 비용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빅토리아주 규칙도 살펴보았는데 빅토리아주 역시 뉴사우스웨일즈주와 이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L자가 됐건 P자가 되었건 휴대전화나 스마트 시계나 뭐가 되었건 차량에 장착되었거나 거치된 거 이외에 어떤 장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든 그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거치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그건 되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풀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은 손을 대지 않고 통화가 가능하고 GPS 기능을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L자나 P자는 그냥 안 쓰는 것이 제일 좋겠다. 법 취지는 초보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라 이런 말입니다. 딴짓 하지 말라 이런 말인데, 어디서 듣기로는 L자 P자 차량에 붙어있는 라디오 작동도 간혹 가다가 경찰에 단속된다고 합니다.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법조항이지만 경찰이 이건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다 라고 판단하면 단속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단속을 당한 사람이 이거 불복하고 추가 재판 걸지 말지는 뭐 지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고 요즘에는 운전을 하다 보면 진짜 운전 개판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무식하게 운전하는지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십시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휴가 되십시오.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